남녀 관계의 절정 그 삽입의 순간에 대해 속도와 힘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파트너를 최고의 황홀경으로 이끄는 비밀이 오히려 멈춤과 기다림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남성들이 평생 궁금해하지만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최고의 느낌으로 삽입하는 과학적 방법과 그 순간에 남성들이 실제로 느끼는 솔직한 속마음에 대해 성의학 박사의 관점에서 완결판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드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경험담 혹은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의견을 제가 직접 읽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수십 년간 남성들을 지배해온 두 가지 거대한 신화를 깨뜨려야 합니다. 첫째는 크기에 대한 신화이고 둘째는 속도에 대한 신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트너에게 전달되는 쾌감의 질은 크기나 속도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삽입하고 어떻게 움직이며 언제 멈추는가 하는 기술적 이해와 교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아무리 큰 페니스를 가졌다고 해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여성의 질 속은 그저 넓고 휑한 공간처럼 느껴질 수도 혹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감싸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부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여성의 질은 단순히 비어있는 관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앞벽과 뒷벽이 부드럽게 맞닿아 있는 잠재적 공간입니다.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의 안쪽 3분의 2는 마치 텐트처럼 부풀어 오르며 길어지고 넓어집니다. 이를 질의 텐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반면 질의 바깥쪽 3분의 1, 즉 입구에 가까운 부분은 오히려 혈류가 몰려 두툼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르가슴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남성이 삽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감싸는 느낌을 주는 곳이 바로 이 바깥쪽 3분의 1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오르가슴 플랫폼이 형성될 시간을 주지 않고 흥분이 채 오르기도 전에 너무 빠르고 깊게 삽입을 시도합니다. 이는 마치 덜 익은 과일을 억지로 따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질 근육은 반사적으로 수축하며 남성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속궁합이 안 맞는다고 느끼는 수많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부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최고의 느낌을 주는 삽입법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5단계의 의식적 삽입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턱 넘기입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깊게 넣지 않습니다. 페니스의 머리 부분, 즉 귀두 부분만 살짝 질 입구에 걸쳐 놓는다는 느낌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단 몇 초간이라도 좋습니다. 이 첫 멈춤은 여성의 몸에게 지금부터 들어간다는 신호를 보내고 질 입구의 근육이 놀라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배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주 느린 상승입니다. 파트너의 호흡을 느끼면서 아주 조금씩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여러 차례 나누어 진입합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조약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깃털을 살포시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여성의 흥분 상태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속도를 조절합니다. 조금 들어갔다가 살짝 나오면서 밀당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신성한 멈춤입니다. 페니스가 중간 이상 혹은 3분의 2 정도 들어갔다고 느껴졌을 때 모든 움직임을 완전히 멈춥니다. 이 멈춤의 순간 남성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왜 멈췄지? 라고 파트너가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죠.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여성의 질 내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넓어졌던 질 하부와 내부가 안정을 찾으면서 혈류가 몰린 질벽, 즉 오르가슴 플랫폼이 남성의 페니스를 그 형태 그대로 감싸 안기 시작합니다. 질벽이 살아있는 것처럼 수축하며 페니스의 형태를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감싸는 느낌, 조여오는 느낌을 남성은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때 남성의 페니스는
여성의 질벽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경 말단과 비로소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순간에 아무런 조임이나 감싸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속도가 너무 빨랐거나 혹은 여성의 흥분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벽과의 대화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멈춤을 통해 질벽의 따뜻한 감쌈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이제 왕복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왕복 운동은 피스톤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천천히 왕복합니다.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페니스가 질벽의 어느 부분과 마찰하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나올 때입니다.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더 낮추면서 질벽을 타고 나온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중앙으로 밋밋하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골반의 각도를 살짝 조절하여 페니스가 좌우 질벽 혹은 앞쪽 벽을 부드럽게 누르면서 혹은 스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성의 질 내부, 특히 앞쪽 벽에는 남성의 요도를 감싸는 스펀지 조직과 연결된 매우 민감한 부위가 존재합니다. 이 부위를 의식적으로 자극하며 천천히 후퇴할 때 여성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아주 깊고 충만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감각의 연결입니다. 남성은 이 네 번째 단계의 벽을 느끼는 감각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마찰을 느끼면서 왕복 운동의 속도를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를 올리고 싶을 때도 이 벽과의 마찰감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적인 행위와 교감하는 관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남성들은 이 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상담과 연구를 통해 수집한 남성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경험담을 공유하고 이를 성의학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첫 경험의 황홀경입니다. 30살 남성의 느낌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여자 안에 들어가던 날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진입은 아주 쉬웠다고 합니다. 남자의 성기는 평균보다 조금 더 컸고 여자는 27살의 아가씨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 안이 얼마나 촉촉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 들어가는 듯한 감탄을 했다고 하네요. 남자는 멋지고 환상적인 자궁 안에 완전히 파묻혔을 때 황홀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남자의 소중이가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너무 놀라웠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례는 첫 경험의 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첫 경험이 긍정적이고 부드러웠을 때 남성은 성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촉촉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충분한 흥분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남자 이야기, 촉감의 중독성입니다. 그는 유난히 촉감이 좋았던 여자를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드럽고 미끄럽고 살집이 많은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여자의 몸은 따뜻하고 뜨거웠으며 마치 젤라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았고 살집이 있어서 그 촉감이 더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둘 다 30대 초반이었고 성경험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이때 비로소 성에 눈을 뜨게 되었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서로를 탐닉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섹스다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었고 매일매일 천국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 여자를 통해서 성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이 관계는 무려 5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남자의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돈 문제가 얽혀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촉감이라는 것이 단순히 조임과는 다른 차원임을 보여줍니다. 따뜻함, 부드러움, 탄력이 주는 감각적 만족이 얼마나 중독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젤라틴 같다는 표현은 질벽의 풍부한 혈류와 근육의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토록 강렬했던 관계도 돈 문제라는 외부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적 만족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남자 이야기, 좁은 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는 즐겁기는 했지만
여자의 그곳이 너무 좁아서 넣는 것 자체가 늘 힘들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심볼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니었는데 여자는 충분히 흥분하지 않으면 삽입 시의 통증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남자는 특히나 전이에 공을 들여서 여자의 그곳이 충분히 확장되고 이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여자도 즐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할 때는 언제나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좁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질이 좁은 것을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성의학적으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여성이 흥분하지 않았거나 혹은 긴장으로 인해 질 근육이 수축된 상태, 의학적으로는 질경련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이런 상태는 남성에게도 고통스러운 마찰을 유발하고 여성에게는 극심한 통증을 줍니다. 이 남성이 현명했던 점은 그것을 속궁합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전이에 공을 들이는 과학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전이는 질을 이완시키고 A액을 분비시키며 질의 텐트 효과를 유발하여 삽입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듭니다. 좁은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이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 남자 이야기, 살아있는 주먹의 느낌입니다. 그는 마치 비누칠한 따뜻한 주먹이 내 페니스를 감싸고 쿵쾅거리며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 같아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는 숙련된 것인지 아니면 훈련을 많이 한 것인지 아주 새롭고 강력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꽉 닫혀서 열리지 않을 것처럼 느낌이 들었지만 여성이 흥분하며 점점 촉촉해지면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관계가 시작될 때는 그 내부의 움직임과 압력 때문에 숨을 못 쉴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 사례는 여성의 질 근육이 수동적인 공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조직임을 보여줍니다. 여성이 의식적으로 질 근육을 조이고 이완하는 이른바 케겔 운동을 관계 중에 활용할 때 남성은 주먹으로 감싸는 듯한 강력한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오르가슴 플랫폼이 극도로 발달한 상태이며 남녀 모두에게 엄청난 쾌감을 선사합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섯 번째 남자 이야기, 내부 감각의 파도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마치 따뜻한 버터 위를 미끄러지듯 매우 부드럽고 미끄럽지만 여자가 흥분하기 시작하면 질 내부가 더 민감해지면서 내 페니스 머리에 작은 흠집이나 굴곡까지 다 느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순간 남자는 그 느낌에 완전히 집중돼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음경에서 느꼈던 그 강렬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서 얼굴, 팔, 몸 전체의 쾌락의 파도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 느낌이 너무 강해서 숨 쉬는 것도 잊어버렸고 어떤 강한 벽에 세게 눌리는 걸 느끼며 그 압력으로 인해 머리끝까지 전율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런 파도를 몇 번 경험하다가 발사를 하게 되고 이때 갑자기 모든 강한 느낌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는 마치 스위치가 꺼지는 것과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감각이 절정으로 치닫는 과정을 매우 과학적으로 묘사한 사례입니다. 버터 위를 미끄러지듯 한 것은 충분한 에아액과 이완을 의미합니다. 작은 흠들을 느낀다는 것은 질벽의 주름, 즉 루게가 흥분으로 팽창하여 페니스를 감지할 만큼 민감해졌다는 뜻입니다. 쾌락의 파도는 감각이 뇌로 전달되며 전신으로 퍼지는 현상이며 스위치가 꺼지는 것은 사정 후 급격히 교감, 신경계가 우위로 돌아서며 모든 감각이 둔화되는 남성의 부른기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남자 이야기, 통증과 이혼입니다. 그는 집안끼리 선을 봐서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은 채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첫 관계부터 들어갈 때 좋다는 느낌보다는 아프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안에서 감싸주는 느낌이 들지 않고 건조하기만 하고 심할 때는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고 하네요. 물론 저는 남자 쪽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서툴렀던 것인지, 애무를 생략했기 때문이었는지, 혹은 여자가 성에 대한 트라우마나 무관심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알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는 임신을 위해서 어찌어찌 끝냈을 뿐 단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기피하다 보니 임신도 되지 않았고요. 결국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몇 년 후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아내와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아들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어쨌든 속궁합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사연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매우 안타까우면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통증은 속궁합이 안 맞는다는 신호이기 이전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의학적 신호입니다. 이는 세 번째 사례의 최악의 결과입니다. 충분한 전이의 부재 여성의 심리적 긴장 혹은 건조증 등이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통증은 남성도 고통스럽지만 여성은 아마 그보다 수십 배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속궁합이라는 운명론적 문제라기보다는 소통과 지식의 부재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재혼 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첫 번째 아내와의 관계적 문제였음을 시사합니다. 7번째 남자 이야기, 첫 실패와 극복입니다. 그는 첫 관계에서 성공을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흥분하고 긴장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얼떨결에 관계를 시도했는데 갑자기 페니스가 죽어버리더랍니다. 당황해서 여러 번 다시 시도했지만 잘 안 됐고요. 여자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실패했답니다. 남자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여자한테 미안하기도 해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했더니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발기가 어려웠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술도 2잔 정도만 마시고 혹시 몰라서 발기보조제도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분위기 좋게 급하지 않게 시도했답니다. 그랬더니 2번째는 성공을 했고요. 여자의 몸이 열리기 시작했고 어떤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또 그 한 번으로 속궁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더군요. 지금은 헤어졌지만 1년 정도 즐겁게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수행 불안과 외부 요인의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심리적 불안을 낮출 수는 있지만 혈관 확장을 방해하고 신경 전달을 둔하게 만들어 물리적인 발기를 방해합니다. 첫 실패는 속궁합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 부족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2번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조급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접근입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남성들이 경험하는 그 순간에 대한 7가지 경험담과 느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과학적인 삽입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남자들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도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불안해하고 아파하며 때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성들은 그 최고의 순간, 즉 5번째 남자가 말한 쾌락의 파도와 2번째 남자가 말한 천국 같은 기분을 잊지 못해서 평생 동안 그 느낌을 열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순간은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결코 운이나 타고난 궁합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6번째 남자의 비극은 만약 그가 3번째 남자처럼 전이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혹은 첫 번째 남자처럼 따뜻하고 촉촉한 상태를 기다릴 줄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번째 남자가 경험한 살아있는 주먹 같은 느낌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오르가슴 플랫폼이 극도로 발달하고 여성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한 최고의 교감입니다. 결국 최고의 느낌으로 삽입하는 방법은 기술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영역입니다. 파트너의 몸을 이해하려는 과학적 지식 파트너가 이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 그리고 그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남녀 모두 폭포수와 같은 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다룬 7가지 사례 중 여러분의 경험과 가장 비슷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나는 이런 경험도 해봤다. 또는 박사님의 의견에 이런 점을 더하고 싶다 하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의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성의학 박사 이하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